안녕하세요. 캘리그라피 강사 추수연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10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붓펜으로 배우는 캘리그라피 수업이에요. 캘리그라피는 붓과 화선지, 먹물을 이용해서 배우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처럼 붓펜이 잘 나오고 도구들이 다양해지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붓펜 캘리그라피가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붓펜 캘리그라피 수업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 나만의 멋진 글씨체를 꼭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캘리그라피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서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손으로 쓴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체를 의미해요. 글씨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담아서 표현해주는 건데요. 마치 그림을 그리듯 그려주는 글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캘리그라피를 배우려고 마음먹었을 때 나는 왜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캘리그라피를 배우려는 목적에 따라서 배움 후 방식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캘리그라피를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 취미로서 배우는 캘리그라피예요. 이렇게 평생학습관이나 문화센터 또는 도서관 등에서 많이 수업을 받기도 하죠. 요즘은 독학을 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어서 집에서 혼자서도 독학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 만족과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 배우는 캘리그라피가 취미로 배우는 캘리그라피에 해당돼요. 둘째, 예술가로서 배우는 캘리그라피는 보통 작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작가 자신의 성취와 감정, 취향, 깨달음 등을 대중에게 작품으로서 선보이는 캘리그라피예요. 취미로 배웠지만 나는 좀 더 배워서 작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캘리그라피를 배우기도 하거든요. 셋째는 상업적으로 배우는 캘리그라피인데요. 실제 글씨를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자 할 때 배우는 캘리그라피예요. 상업 캘리그라피는 전문 학원에서 따로 배우시는 게 좋으시고 간판 등에 사용되는 글씨나 타이틀 글씨 등이 상업 글씨에 해당돼요. 웹 디자인을 배우셨다면 활용하시기 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배움 후 목적에 따라서 조금 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글씨로 표현되는 예술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가. 그리고 캘리그라피는 또 2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수채화 물감으로 활용하여서 그림을 넣어주면 수채 캘리그라피, 동양화 물감을 활용하여서 그림을 넣어주면 수무 캘리그라피라고도 분류를 해요. 여러분과 함께 할 수업은 수채 캘리그라피에 해당되겠네요. 이렇게 캘리그라피의 뜻과 배움 후 목적에 따른 이해를 정리해 봤고요. 그럼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수업은 총 10차시로 1차 시당 2편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대면 수업으로 하면 1교시, 2교시 같은 거예요. 대신 대면 수업은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하시는 시간까지 총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온라인 강의 수업은 강의를 들으신 후에 자율적으로 연습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해요. 제가 강제로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시간에 연습을 하시는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수업 준비물은 화면을 좀 참고해 주세요. 기존에 도구가 있는 분들은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도구들로 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붓펜 종류들인데요. 가까운 문구점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 가격 부담도 없는 붓펜들인데 그 중에서도 수업 때는 2가지 정도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모나미 드로잉 붓펜과 쿠레타케 25 붓펜이에요. 모나미 드로잉 붓펜은 분모가 스펀지 형식이고 쿠레타케 22호 붓펜은 실제 붓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쿠레타케 붓펜 같은 경우는 분모 크기에 따라서 호수가 다른데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호수가 22호예요. 24호도 쓰시기에는 좋은데 일단 처음으로 쓰시는 것은 22호로 쓰시면 돼요. 모나미 드로잉 붓펜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글씨도 예쁘게 잘 나오는 편이라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단점은 너무 힘줘서 사용하면 분모가 빨리 힘을 잃더라고요. 붓펜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고 그 느낌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그라피 연습장도 처음부터 드로잉북으로 나온 연습장을 쓰는 것보다는 1-2천원대로 판매하는 무선 종합장 같은 게 좋아요. 약간 스케치북 재질의 연습장인데 문구점에서 무선 종합장으로 말하면 쉽게 구입 가능하세요. 연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용지에 대한 부담도 없으면서 스프링 형식으로 돼 있어서 첫 장부터 채워가면서 기록이 쌓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종합장이긴 하지만 좀 얇은 재질도 있거든요. 얇은 재질은 피해 주시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걸로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채화 물감은 캘리그라피를 썼을 때 어울리는 색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색 12색 정도로 구비하시면 좋아요. 그 이상 있으시면 그 이상도 사용하셔도 되지만 대부분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이 기본적으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수채화 붓은 화홍 320 붓으로 3호 정도가 좋고요. 물통 챙기기가 귀찮다 하신 분들은 요즘 워터브러쉬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캘리그라피 엽서지 같은 경우는 캘리그라피 용지나 수채화 엽서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용지의 두께감이 너무 얇은 것을 쓰면 수채화 물감과 함께 썼을 때 종이가 울기 때문에 250에서 300g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수업 준비물은 대략 이 정도 수준으로 갖추고 계시면 충분히 작품 완성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수업 때마다 보시고 필요한 준비물들은 그때마다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대면 수업은 수업을 받을 때 수강생 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업을 받으니까 재미도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나는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신데 온라인 강의는 혼자서 모든 연습을 다 하셔야 되니까 하다가 잘 안되면 귀찮기도 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의 장점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천천히 내 자유로운 시간에 따라서 해보는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래요. 글씨는 매일 붓펜을 들고 연습을 해도 내 생각처럼 빠르게 마음에 들게 나오지는 않아요. 연습을 꾸준히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든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그때 쓴 글씨가 별로로 보이는 게 글씨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글씨를 쓰기까지는 붓펜을 꾸준히 매일 들고 쓰는 것이 중요해요. 글씨를 아무리 잘 쓰는 사람도 연습을 좀 게을리 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그 글씨가 일취월장 잘 쓰게 보였더라도 나중에 보면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분에 따라서 많은 좀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는 처음 연습하실 때 무조건 따라쓰기를 많이 해야 돼요. 자신의 필력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글씨를 따라서 쓰는 것을 임서라고 하는데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 똑같이 따라 쓰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에서 글씨체가 자기도 모르게 많이 늘게 되는데 그렇게 필력이 좋아지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글씨체도 함께 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글씨체가 가다듬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글씨와 어울리는 그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글씨와 함께 넣어주실 때는
글씨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화롭게 꾸며주셔야 돼요. 캘리그라피가 목적이었는데 그림이 너무 화려해버린다? 글씨보다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달력이 떨어지거든요. 글씨와 그림이 완성되었으면 또 캘리그라피에서 중요한 정각이 있어요. 캘리그라피의 완성은 낙관까지 찍어줘야 완성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다음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수업은 선 연습부터 자음, 모음, 따라쓰기까지는 조금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연습은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대면 수업보다는 지켜보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순간순간의 연습이 쌓여서 나만의 작품이 완성될 때 느끼는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혹시 제가 수업하다가 과제를 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작품도 학습관에 전시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대면 수업 시에는 작품을 학습관에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수업 후에 수강생분들의 작품을 전시를 했었고 여러분도 작품을 완성하셔서 온라인 강의팀의 작품 전시를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강 1편은 여기에서 캘리그라피의 이해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1강 2편에서는 선긋기 연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긋기 연습 시간에 만나요.